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상권 해보겠습니다. 옆에 이게 청담사거리의 버버리 건물인데 이게 버버리 코리아에서 한 15년 전쯤에 진 거예요. 제가 이때 실무자였는데 TF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좀 아는데 요 땅 주인은 따로 계세요. 요 예전에 주유소 때부터 계속 갖고 계시던 분이 있고 그 땅 위에 이제 버버리가 지상권을 설립해가지고 설정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지날 때마다 제가 지상권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또 이 근처여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사진에 넣어봤습니다. 자, 지상권 최단기한 존속기간 최단기간은 30년이다. 제한은 그러니까 최소 30년인 거 최소. 와, 엄청나죠? 근데 이게 길게 잡게 돼 있고 지료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뭐 누가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어쨌든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지상권자 권리처분 자유, 임대차와 달리 동의 없이 땅 주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양도하고 담보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특약도 무효랍니다. 와, 엄청납니다. 지상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 이건 다음 페이지에 따로 설명드릴 건데 임대인이 사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절 당하면 이제 매수 청구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권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상권 소멸 2년 이상 연체하면 설정자 소멸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료 내고 써야죠. 대신 그것도 2년이에요.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니까. 그래서 경매할 때 이 법정상권 있는 물건 이제 낙찰 받으셔가지고 이 건물 법정상권 이제 만약에 있는 걸로 확인되더라도 이제 소송하고 하면 막 2년씩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있다가 이제 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이제 판결이 끝나면 어쨌든 누가 이기든 치료 내야 되니까 땅 주인한테. 그래서 결국 치료 때문에 이제 땅 주인, 이 낙찰받은 분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문 보면 별도로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뭐 담보 잡고 뭐 다 되는데 뭐 다 됩니다. 건물과 지상권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건물 제3자의 양도, 법정지상권자 양도하면은 양수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매매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근데 맨 아래 보시면 근데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또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경매는 등기 없이도, 매매는 등기를 해야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구분지상권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수목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구분지상권 수목은 불가능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만 해당이 된다. 구분지상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라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아,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 청구한 날부터 시효를 취득, 지료를 청구, 치읓치읓.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방문각에 있는 민법 선생님 흉내 좀 내봤습니다. 치읓치읓. 예. 시효 취득, 지료 청구 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말씀드렸죠? 양도할 수 있다. 영구로 정하는 영구로도 됩니다. 영구로도 그러니까 지상권이 엄청 강력한 권리인 것 같아요. 지상권 설정 영구 무한 가능하다. 영구 있다. 이것도 그 민법 교수님 영구 있다. 그분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치료 지급은 성립 요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상 약정이 있어야만 되고 없으면 구할 수 없죠. 치료 지급을. 그다음에 2년 이상 치료 연체. 그러면 소멸청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한테 2년 연체해야 되는 거예요. 뭐 토지 앙수인 자기한테 2년 미만 그건 못하죠. 양도인 미만 못한 거예요. 두 개 합쳐서 2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각각 2년이다. 그다음에 지상권 목적이면 지로채납 소멸 청구 할 수 있죠. 저당권자에게 하지만 은행으로서는 뭐 대부분 은행이겠죠. 저당 잡은 사람들이 뒤통수 맞았는데 당장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경과하고 효력이 생긴다. 시간을 좀 준다. 해결할 시간을. 당장은 아니다. 이 법 문제에서는 뭐 당장, 즉시, 뭐 언제든지 이런 거 나오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뭐 수식어구가 나오면은 뭔가 걔들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의심스럽게 쳐다봐야 된다. 그런 애들을. 그래서 지루지체 등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어요. 소멸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지체 했으니까. 이게 자기 돈, 이거 우리나라 법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돈은 내고 써라. 네 의무를 다 안 하고 무슨 법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라냐. 뭐 이런 논리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일단 지체하면 짤 없다. 지료 지체하면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갱신이 먼저다. 계약갱신 청구, 그렇죠.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그다음 매수 청구인 거예요. 거절 당하면 매수 청구입니다. 갱신 청구 먼저 거절, 그다음에 다시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가 최종적으로 행사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승낙이 없어도 땅 주인 승낙이 없어도 매매 계약이 성립한답니다. 매수 청구 형성권적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참 지상권이 보면 볼수록 되게 좀 매력적인 권리인 것 같아요. 의사 표시만으로 매매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를 하기로 한 것도 이것도 무효. 지상 매수 청구권 포기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권자의 불리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러니까 포기하기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약정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건물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청권과에 한정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 저 있으면 뭐가든 동의 없이 졌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 때려부시면 안 되니까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답니다. 법에. 땅 주인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 땅이 멀리 있으면 나 몰래 누가 뭐 지었는데 하긴 뭐 지상권이 있어야 가능한 거긴 하니까 지상권을 안 저기 지상권을 잡은 거랑 안 잡은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하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한 후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지상권 소멸한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양수인 새로운 사람한테 그러면 행사하면 되죠. 매수 청구를 새로운 사람한테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된답니다. 강력한 권리 매수 청구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법정상권 암기 공식 뭐 나대지 저당권 나오면 이건 뭐 그 다음에 신축했어요. 그러면 나대지의 저당권 신청 이게 이제 보통 설정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장이 질문이 저당권 설정된 후에 뭐 신축했다 이렇게 있을 수 법정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죠. 나대지에다가 은행이 담보 잡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신축했는데 그 건물까지 법정상권 인정해주면 은행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대지 나오면 일단 법정상권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공동저당 이것도 안 된다. 우리 방문각 그 김 교수님, 민법 김 교수님의 말씀에 나대지 없다, 공동저당 없다, 환지처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지처분도 법정상권이 없다. 그다음에 분묘지권, 그다음 시효취득 시 지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효취득, 지료 청구. 시효취득 시 지료 청구는 지료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장사법 2001년 이후로는 시효취득 인정 안 되고 존속기간은 영구히 존속할 수도 있다. 수호봉사가 대신 수호봉사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상권은 틀린 거 담보지상권 이건 은행이 잡은 거죠. 채권 담보로 잡은 거니까 대부분 은행이겠죠. 그러면 핀담보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죠. 담보채권이 없어졌는데 뭐 소멸하겠죠. 그다음에 지료지급 연체, 양도 전후에 걸쳐 이런 게 양도 전후에 걸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도 전후 연체 2년 미만. 한 사람한테 2년 미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 청구 안 된다. 시효취득, 지료 청구. 이건 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소유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동의 없이 지상권 타인에 동의 없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상권 매력적인 권리 동의 없이 웬만하면 된다.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축조된 후 설정된 이게 중요합니다. 설정된 저당권 설정되는데 거기다 건물을 왜 지어? 지으면 안 되지. 동의를 바꾸지 있든가. 토지가 경매돼 소유자 달라졌어요. 성립 안 하죠, 이거는. 법정 성립. 밑에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나대지 안 된다. 은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거 관습법상 법정상권. 동의는 소유였어요. 소유 다르게 성립하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 토기하기로 특약이 없는 한 철거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뭐 이것도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인정되죠. 철거 특약이 없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환지처분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환지처분 안 된다. 3번이네요. 틀린 거니까.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임대차 체결하 했다면 법정상을 포기한 것으로 이거는 포기한 건 왜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거 엄청 나오죠, 신문에. 신문이란다. 시험에 엄청 나오죠. 건물 매도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조항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은 법정상으로 그냥 포기하는 거 보는 거예요. 같은 근데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유치권을 포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된다. 이거는 지상 건물 양도잖아요. 이거 매매 양도니까 이건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